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중개사 땅사고TV의 임동성입니다. 문정부 들어서 그 2년간 부동산 가격이 2천조 올랐다고 그러네요. 2천조 인상했고요. 약 1년간 1,000조 이상씩 올랐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고 그럽니다. 봐보겠습니다. 1999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후 정권별 연평균 땅값 변동 금액을 보니 김대중 정부 231조 원, 노무현 정부 625조 원, 이명박 정부 마이너스 39조 원 하락했네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277조 원, 문재인 정부 1027조 원, 이렇게 땅가격이 상승했네요. 경실련은 3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정부 땅값이 2천조 올랐다고 밝혔고요. 경실련은 1979년, 2018년까지 땅값을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적용한 결과 방식으로 땅값을 산출했는데요. 그 결과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토지 가격이 총액은 3,123조 원 올라 상승분이 가장 컸고요.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년간 2,054조 원 상승에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2년 만에 그렇게 올려버렸으니까 5년간 하면은 노무현 정부보다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연간으로 했을 때는 무려 노무현 정부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되네요. 이어 김대중 정부 1,153조 원, 박근혜 1,107조 원 순이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했을 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땅값은 총액이 190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연평균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가 1,027조 원으로 가장 컸고요. 노무현은 625조, 박근혜 270조, 김대중 이 정부 231조, 이명박 정부 마이너스 39조 크게 웃돌았고요.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국내에서 민간이 보유한 땅값은 총 9,489조 원, 40년 전인 1979년 총액 325조에 비해 9,164조가 늘어 30배 가까이 튀었고요. 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된 1999년 이후 약 7,319조에 올라 분양가 상한제 폐지 후 땅값은 상승이 줄어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실련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역대 정부 가운데 땅값 상승폭이 가장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강력한 투기 건절책을 제시한다고 주장합니다. 미친놈 아니에요? 읽어보고 있으면서 미친놈이라는 말이 그냥 절로 튀어나옵니다. 아니, 본인들이 다 올려놓고 누구한테 뭐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지 그냥 절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올렸던 것 중에서 공급을 못하게 하면 많이 오르시는 거 아시죠? 공급을. 본인들이 공급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또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간평사들 협박해가지고 간평 금액을 인위적으로 강제로 올려서 재산세 뜯어내려고, 전세산세 종부세 뜯어내려고 인위적으로 올려서 공시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간 거 사실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건물이 있으면 건물은 항상 땅 플러스 건물인데, 봐봐요. 아파트는 땅 플러스 건물이야. 상가는 뭐야? 땅 플러스 건물이야. 상가 업무용 빌딩 뭐야? 땅 플러스 건물이야. 근데 건물 가격은 막 잡겠대. 근데 땅 가격은 막 올려놔. 그럼 건물 가격이 잡히겠다. 아파트 가격이 잡히겠어. 이 병신도 이런 병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하자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본인들 의사들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일설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집값을 사실은 잡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이게 모션이고, 실제로는 집값을 잔뜩 올려서 세금을 왕창 뜯어내겠다. 이런 게 팩트 아니냐. 이렇게 말하신 분들도 있어요.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뿔난 3기 신도시 땅 주인들 대토 보상 채권 신탁 금지 반대 뭐 이렇게 나왔네요. 3기 신도시 원주민들이 대토 보상 방식에 반박을 하고 있어요. 정부가 대토 보상 채권의 신탁을 전면 금지해서 대토 보상이란 토지를 수용당하는 원주민에게 토 대신 개발지구 내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하는데 3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교통위원회에 최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고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의원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고요. 개정안은 토지보상법 63조 3항 대토보상채권을 부동산 투자회사 현물 투자하거나 신탁회사에게 신탁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에 정하고 있고요. 대토보상이 현금 보상에 비례해 원주민 계정 착류를 높이고 주변 집값을 급등을 막는 장점이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대토 보상을 받는 토지주는 대토 보상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토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대토 보상 신청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보상으로 받은 땅이나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를 지어 분양합니다. 하지만 법 개정 후에 대토 보상 채권의 신탁을 통한 토지주들의 자체 대토 개발 사업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 비용을 조달할 길이 막히기 때문이죠. 하여튼 그냥 현 정부는 어떻게든지 뭐 그거죠. 공급 금지하고 있어요. 공급 금지. 이게 공급을 하게 되면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여러분 동사는 있잖아요. 동사는 우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10만 명인데 우유를 한 12만 개 공급해봐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빵도 뭐 그렇게 공급하면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아. 부동산도 만약에 아파트 수요가 어떤 한 특정 지역에 10만 개가 필요를 하는데 20만 개 이렇게 화끈하게 공급해버리면 가격이 폭락을 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 공급자도 그 정도의 수준은 알아. 실력을 조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10만 개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잘해야 11만 개, 12만 개 공급한다고 좀 더 공급은 하겠지만 그러면 안 좋은 주택은 가격이 좀 떨어지고 좋은 주택은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갈아타게 되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알죠. 그런데 새 건물을 공급하면 어떻게 해요? 새 건물은 공법이 강화돼. 그래서 가격이 올라. 그리고 어떻게 돼? 인건비 올라, 건축, 각종 비용이 다 오르죠. 그러니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안 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막아버려. 왜냐? 이놈들이 새 거 공급하면, 재건축하면, 재개발하면 가격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재건축 안 돼, 재개발 안 돼. 이렇게 해서 막아버린다고. 그런 어떤 현상이 벌어져. 이거는 이제 아예 공급을 안 해버려. 공급량이 아주 대폭 줄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예 이제는 폭등 수준이야.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안 돼. 운동권 출신들은 안 되죠. 운동권 출신은 이렇게 딱 하나만 보는 것 같아요. 하나만. 뭔만 봐요. 그렇죠. 우리 원주민들, 불쌍한 원주민들 쫓겨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만 본다고, 이거 하나만. 답 없는 것 같아요. 상한제 추가 보유시세 강화, 정부 부동산 대책 또 나오나, 집값 오르자 국토부 예주시 다음 주 공시가격 개편안 발표할 예정이라네요. 예상되는 추가 부동산 대책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하고요. 부동산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68%에서 80%, 아파트 기준으로 상향 조정 보유세 부담 증가될 예정이고요. 재건축 연한은 30년, 40년으로 연장하고요. 1주택자 정부시세 기준 강화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2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시에 축소해버렸고요. 9억 원 고가주택 공제 미적용했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했고 기재부가 지난 6월 설문 올릴 때째 조정 대상 지역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 연장 2년에서 3년으로 증가시켰고 양도세율을 노무현 정부 시설처럼 2주택자는 50%, 3주택자는 60% 단일과세로 중과. 이렇게 뭐 했다고 하시네요.
예, 제가 이거 한 사람 중에서 물어봤어요. 제가 공인중개사잖아요. 손님들 많이 오면 물어보거든요. 예, 세법 규정하고 상관없이 당신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얼마까지 세금 낼 용의가 있냐? 아니면 당신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얼마까지 세금을 내게 하겠냐? 예, 대부분 사람들은 5%, 10%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또 개중에는 한 20%까지 낼 생각이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당신이 3억 주고 아파트 사가지고 4억이 됐어. 1억 벌었네. 세금을 5천만 원 내놓으라고 하네. 세주택자 6천만 원 내놓으라고 하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정부를 향해서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도둑놈도 없다고. 지는 한 게 뭐가 있는데. 대부분 이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매도자 입장에서는 회피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겠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다운계약서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다운계약서 쓰면 어떻게 하겠다 그죠? 세금 더 두드려 패고 뭐 구속까지 시킬 수 그런 분위기를 막 조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겁나니까 어떻게 해요? 안 팔아. 겁나니까 안 팔아. 정부는 사람들은 경험을 다 했죠. 이 정부 끝나면 팔면 돼. 우리가 정부를 바꿔버리면 돼. 이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평창동도 저택만큼 비싸진 강남 중소형 아파트. 아리팍 84제곱미터 실거래가 34억. 그러면 평당 84제곱미터가 34평인데 평당 1억 찍었고요. 평창동 694제곱미터 주택가 못 돌아.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 갖춘 아파트 손해현상 심화되고요. 전동 부천은 자부심은 여전한데 진짜 부자들은 평창동 또 이렇게 성북동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고급 주택이 뭐 되어져 있는데 고급 주택들이 평창동 대지 면적이 614제곱미터, 694제곱미터, 572제곱미터 하면 이거 한 200평 가까이 되네요. 그런데 26억, 31억, 53억, 16억, 17억 뭐 이렇게 되네요. 성북동도 29억, 28억, 29억 이렇게 되어지는데 준공 연도는 꽤 좀 됐네요. 뭐 1999년부터 한 2005년 사이로 2000년대에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땅 지분이 많은데도 아파트 가격하고 비슷해버린다 이거죠. 거의 이제 근데 이렇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 생활에 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워낙 많아서 워낙 좋아서 이게 아파트 선호현상은 계속 이렇게 강화되는 것 같아요. 강남이요 잠실도 20억 클럽 가입되었고요. 리센치 84제곱미터 20억 실거래 옆단지 엘스도 20억 뭐 됐다고 20억 찍었네요. 그 다음에 평택, 익산, 서부 내륙 고속도로 첫삽 뚫어졌네요. 그래서 서울 경기도에서부터 인주 분기점, 예산 분기점, 충남 부여 분기점 통과돼서 익산 분기점으로 평택, 부여, 익산 이렇게 내륙 고속도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업고 개발수의 인천 오션뷰 아파트, 유럽 노르웨이 수보 에드오션. 이거 제가 인천 유립 노르웨이 에드오션 유튜브로 설명을 해놨고요. 거기 관심 있으시면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는 이혼 소지가 높다. 집값 안정 효과는 거의 없다. 근사년 하후 정책 시험이나 통매가 인가 아닌 신고 사안이다. 분양가 상관없이 강남 집값은 상승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률 위임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데 이놈들이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법을 개정을 안 하고 시행령을 개정을 했어. 이명박이가 이 짓 많이 했죠. 이명박이가 이 짓 많이 해서 5대강, 4대강 사업 하다가 무리수하게 막 해서 욕 바가지로 먹고 뭐 처벌 받고 막 이런 거 하죠. 여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정부도 지금 봐보니까 필요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법을 개정을 안 하고 시행령 개정해가지고 시행령이 뭐예요? 법에서 정한 사항을 벗어나 버렸으니까 당연히 위헌 법률이겠죠. 그래서 위헌 소지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같아요. 그 다음에 감정원 신고센터를 왜 공인중개사법에 끼워 넣나? 정부 규제 강화 꼼수 논란, 주택법, 감정원법 개정 시도 국회가 가로막자 방향을 틀어서 중개협회의 우위에 성장 비판했네요. 부동산 거래 실거래 결혼행위 신고조사 절차, 감정원 부동산 거래 결혼행위 신고센터 설치.
신고 접수되면 감정원에 파악해 결환행위에 해당할 경우 시도지사 통보 및 조사 요구, 시도지사 등은 조사 10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결과 통보, 감정원은 매월 10일까지 전월 접수 및 처리 결과 국토부 장관에 제출. 국토교통부 중개공유기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이고 이렇게 잡혀져 있네요. 이상 전국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